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국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이 안철수가 기존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 업적을 지운 거라는 글이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직적으로 퍼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선은 여성 공약은 거의 모든 당들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 안전 문제를 위해서 싸워온 수많은 분들 덕분에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조금이라도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제 국민의당 김경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 같은 사건이 정치인들과 국회에 알려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여성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즉각 정치인들이 해결 방안을 낼 수 있었다면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시고 법안 발의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공유정당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당 문을 직접 두드려 주십시오. 현장의 민의를 받들어서 저희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한 글의 순서대로 국민의당 공약과 다른 당의 여성 의원분들이 발의한 5가지 안을 비교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낸 공약들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춘숙 의원의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이 여성범죄에 대한 범위 규정,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해서 규정이 담긴 법입니다. 법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향후에 다른 법안을 위한 발판이 되는 법안이지만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법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안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각 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과 처벌 법안을 이번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남인순 의원의 스토킹 처벌 특례법과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에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되었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아직 스토킹을 처벌할 적절한 법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의당 공약이 스토킹 방지법이 아니라 스토커 방지법입니다. 저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스토킹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스토커,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본 여성의 뒤를 쫓아가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 등 스토킹 행위들이 성폭력 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한데도 범죄가 미수에 그치면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으로도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행위를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 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스토킹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물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된 법안으로 이를 막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스토커 방지법이 통과되면 여성을 뒤쫓다가 신고되면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받다 다른 스토킹 사실이 발각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10명의 여성에게 한 번씩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다른 당에서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지만 국민의당 공약인 스토커 방지법으로는 상습 스토커로 처벌받을 수 있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더 포괄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발의된 안에서 처벌하는 가해 유형도 당연히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히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화, SNS까지 온라인 스토킹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이 통과되면은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성 강력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남인순 의원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희 국민의당 가정폭력 처벌법 전면 개정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약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가장 다른 점, 가정폭력 피해의 대상을 데이트 폭력 피해까지 확대한 겁니다. 가해자와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했거나 동거 중인 경우, 데이트 상대였거나 데이트 중인 경우까지 모두 가정폭력 피해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데이트 폭력까지 처벌하는 것이 저희들 전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따로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상당수 데이트 폭력들도 처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공약이 또 한 가지 더 가정폭력의 범위도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WHO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그 밖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의 신속한 처리,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처벌 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늘 추진했다는 성범죄 엄벌이라는 것과 저희 국민의당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장한 그 커뮤니티에 퍼진 글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야기한 게 아니어서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 중에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공약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행, 협박, 위협, 무력 사용, 성폭행 범죄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여야 여성 의원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국민의당 공약인 명시적인 동의는 지난 국회에서 그 논의됐던 비동의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 아니겠습니까? 다음 국회에서 저희 국민의당 공약이 통과되기 위해서 민주당 및
또 다른 당 의원분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정은혜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또 그 국민의당 공약인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하는 그 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 발의한 법안이 어린이집의 아동 간 폭력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만 4세 이상 아동부터 성교육 의무화하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국민의당 공약은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해서 성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하자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차이점은 아실 겁니다. 자, 이 정도였었고, 그리고 또 그 글에서 보면 N번방에 대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언급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00마디 말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실천하고 결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함께 N번방 문제 꼭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국민의당 공약들은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 안전 말하는 정치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져야죠. 해결돼야 할 문제가 정말 산더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하자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 점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퍼진 이 글이 일부 사실과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은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또 여러분들이 이 가짜뉴스를 접하고 속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기꾼들에게 이용하고 농락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정보를 접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직접 뉴스 검색하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신문 기사를 함께 읽어보는,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치 성향 달라도 대부분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터무니없이 속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한테서 들었다. 뭐 그런 글이 하루 만에 온라인을 모두 뒤덮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인이 누군지 정말 실명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국민 여러분께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그 행위, 저변에 깔린 생각이 대중은 어리석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이들을 심판해 주셔야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가짜뉴스 발견하면 국민의당에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